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임영웅의 노래 가사가 우리의 가슴을 울린다. 세상살이가 왜 힘들까? 세상이 돌아가는 시스템이 문제일까? 아니면 사람의 본성 때문일까? 아니면 둘 다의 문제일까?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은 사람 자신을 깊이 이해하는 데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은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답은 인문학, 사회학, 신학의 관점에서 수없이 논의되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만족할 답을 얻었을까? 오늘날의 세상은 예전 사람들이 생각한 세상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불과 2에서 300년 전까지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는 세계를 두루 볼 수 있으며 자기들이 본 현상을 거의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이런 사고의 세계가 계속될 수는 없었다. 자연 현상에 대해 묻기 시작했으며 특히 지구에서 가장 복잡한 존재인 사람 자신에 대해 묻기 시작했다. 그간 사람에 관한 학문은 많았지만 대부분 인문학이나 신학의 관점에서 논의해왔다. 이제는 사람을 생물학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도 사람을 이해하는 한 방편이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떤 답을 얻는다기보다 사람을 또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학이란 사람의 문화인류학, 컬처럴 앤슬로팔러지, 고고학, 아키알러지, 생물학적 변화와 진화에 관한 학문, 생물인류학, 바이오로지컬 앤슬로팔러지로 정의되며 생물인류학자는 사람의 문화적인 면보다는 생물학적 면에 관심을 둔다. 인류학의 한 분야인 생물인류학은 진화를 바탕으로 사람을 포함한 용적류의 특징을 연구한다. 특히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생물학적 진화와 변이를 분자 단계에서 종의 단계까지 연구하는 학문으로 독자적인 종합적인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 있다. 20세기 초반의 생물인류학은 체질인류학, 피지컬 앤슬로팔러지로 불렸다. 체질인류학은 과거와 현재 사람들의 체질적인 변이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론적인 기반이 비교적 약했다. 1950년대 체질인류학자들은 급속히 연구가 진행된 유전학과 진화과학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따라서 20세기 말에 사람에 대한 생물학적 과정에 초점을 둔 생물인류학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생물인류학에 관한 자료와 연구 업적은 이미 16세기의 해부학자였던 에드워드 타이슨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그는 당시의 사람의 몸과 유인원의 몸을 해부하여 직접 비교함으로써 이 분야의 선구자가 되었다. 다윈 이전이나 이후에도 생물인류학자들은 사람, 인류를 인종적 특징에 따라 분류해 연구했다. 과거 사람에 대한 체질 연구는 철저히 유럽 우월주의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에 편승하여 유럽의 식민주의는 인종에 따른 편견을 부추기며 해외 침략으로 나아갔다. 유럽인들은 다른 종족을 연구할 때 과학이란 말로 치장하였으며 이들을 자신들보다 열등하다고 단정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이후 유전학의 발달과 사회 가치의 변화에 힘입어 생물인류학의 연구도 바뀌었다. 이제 생물인류학자들은 인종 간 우열이 아닌 사람의 다양성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다. 생명과학 모르면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다. 오늘날에는 생물인류학의 기반인 생명과학이 눈부시게 발달했다. 그러나 생명과학의 발달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기존의 도덕관이나 윤리관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가치가 요구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은 생명과학의 연구 성과를 보며 사람이 과학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고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관심을 보인다. 생물인류학은 이런 오만함에서 비롯한 종교, 도덕, 윤리적 문제, 인류의 기원 문제, 인간 복제, 낙태, 정신박애가와 장애인, 대리모, 유전적 질병 소유자의 사회 수용, 사람의 이기심과 공격성, 다양한 성의 문제 등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사람의 존엄성을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준다. 오늘날 생물인류학은 옛사람들의 화석 연구를 통해 생물학적 특징과 행위의 관계를 밝히고 사람과 가까운 영적류의 진화와 행위가 사람의 행위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규명한다. 또 사람의 다양성도 연구한다. 인류 유전학과 인과학, 체질적인 성장과 발달, 사람의 행위와 질병, 건강 등등이 주요한 연구 대상이다. 사람을 다룰 때 그 대상이 생물학적 특성이든 사회적인 문제든 간에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사람이란 존재가 생물학적 특성을 배제한 문화의 산물이라거나 문화적 능력을 간과한 채 동물적 특성만을 지닌 존재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사람이란 생물학적 특성과 문화적 특성을 함께 지닌 복합된 존재라는 점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오늘날 유전학 등의 생명과학의 발달은 더 이상 이 분야에 대한 이해 없이는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반면 생명과학의 연구 성과에 따라 파생되는 우리 사회가 경험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사회의 가치 기준도 세워야 한다. 인기 음악 프로그램 출연자들이 총출동하는 전국 투어 콘서트가 줄줄이 개최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투어의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속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지침상 모임, 행사로 분류된 콘서트를 개최하기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많아서다. 현재 개최를 앞둔 전국 투어 콘서트는 미스터트롯, 토뷰 콘서트, 싱어게인, 톱10 콘서트, 미스트롯2 콘서트 등이다. 이 중 가장 먼저 포문을 여는 공연은 미스터트롯, 토뷰 콘서트다. 임영웅, 영탁, 이찬원,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 등 지난해 방영한 TV조선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입상자들이 출연하는 공연으로 3월 5에서 7일 대구 엑스코에서 막을 올릴 예정이다. 미스터트롯 콘서트는 지난해 8월 서울에서 처음 관객과 만났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공연 일정의 차질이 빚어지면서 개최를 예정한 16개 지역 중 서울, 부산, 광주에서만 관객과 만날 수 있었다. 긴 시간 멈춰있던 공연은 대구에서 다시 기지개를 켠 뒤에 5월까지 광주, 서울, 고양, 부산, 강릉, 인천, 수원 등지를 찾을 계획이다. 3월 19에서 21일에는 싱어게인 톱10 콘서트 서울 공연이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근 종영한 JTBC 오디션 프로그램 싱어게인에서 톱10에 오른 김준희, 이소정, 이정권, 최예은, 정홍일, 이승윤, 유미, 태호, 유아리, 이무진이 출연하는 공연이다. 이 공연은 서울을 시작으로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부산, 광주, 대구, 수원 등 14개 도시를 돌 계획이다. 15일 오픈된 서울 공연 티켓이 오픈 10분 만에 매진됐을 정도로 벌써 뜨거운 관심을 얻고 있다. 4월 9에서 11일에는 미스트롯2 콘서트도 출발선을 끊는다. 현재 방영 중인 TV조선 트롯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2 준결승 진출자를 포함한 화제의 출연자들이 무대에 오르는 공연으로 7월까지 13개 도시에서 관객과 만날 계획이다. 아직 공연장 정보는 알려지지 않았다. 개최 예정인 전국 투어 콘서트는 또 있다. KBS 2에서 방영 중인 또 다른 트롯 경연 프로그램 트롯 전국